지금부터 정부가 어제 발표한 2사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한 그 연구자로서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우선 주택 과연 이 정도 가지고 과연 주택 가격의 안정에 도움이 되겠는가, 이런 거를 저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신규 주택을 나대지를 개발해서 공급하면 최소한 5년에서 한 7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서울 도심을 포함한 구도심들은 거의 역세권이나 또 특히 재개발 재건축 그런 정비 사업의 용적률을 높여서 추가 공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그러면 이제 신규 택지 개발하는 것은 도시 일각에 또 택지 개발해서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나대지를 택지 개발해서 입주까지는 아무리 빨라도 5년, 늦으면 한 7년 정도 걸리고요.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의 경우는 적어도 아무리 빨라도 10년, 늦으면 15년 정도 걸리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공공재개발이나 공공재건축을 통해서 한다고 하는데 빠르면 한 3년, 물론 이 정도 좀 당길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거의 아무리 빨라도 7년에서 10년 걸립니다. 그러면 저는 어제 아쉬움은 이렇게 신규 주택 공급만이 공급이 아니라 이미 1가구 다주택을 갖고 있는 2주택, 3주택 많은 더 이상의 주택이 시장에 나오게 해야 됩니다. 그런 이미 기존에 지어진 주택들을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대책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2주택, 3주택자 그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이 시장에 내놓아서 기존 주택들이 시장에 넘쳐나야 주택가격이 떨어지거나 하향 안정이 계속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2주택, 3주택뿐만 아니라 1가구 1주택이라 하더라도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에 있어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정비 구역이 지정돼서 조합 설립이 되면 그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매매는 가능하죠. 그런데 조합원 거를 살 경우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어 있는 현행 법 규정이기 때문에 현금 청산됩니다. 누가 아파트나 주택을 사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려고, 그래서 새로운 주택을 마련하려고 살려고 하는 것이지, 그 현금 청산 받으려고, 현금 청산 받으면 산 것보다도 손해가 날 텐데 누가 그걸 사겠어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규제책이 아니라 오히려 주택 공급을 줄이는 그런 정책이어서 저는 계속 제가 옛날 노무현 정부 때부터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하는 것이 재건축이나 재개발 조합원들을 규제하고 그래서 주택 가격을 억제하려는 생각을 가졌지만 오히려 기존 주택을 공급을 막는 그런 행위여서 오히려 주택 가격을 높인다. 다시 말해서 옛날에 이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가 없었을 때는 뭐 여러 가지 가정 형편에 따라서 사정에 따라서 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장에 부동산 소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20채, 30채가 나와 있던 것이 수십 채가 이런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를 하다 보니 재건축 재개발 그 지역에는 뭐 한두 개가 나올까 말까 없어요, 물건이. 재건축 대상.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예외조항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들, 이런 것들, 예를 들면 뭐 사망에 의해서 상속을 했다든가 또는 뭐 이혼에 따라서 서로 가구가 분리됐다든가 또 아니면 2년 이상 뭐 해외로 또 지방으로 예를 들면 직장 때문에 생업 때문에 옮긴다든가 이러한 예외조항 말고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오른다는 걸,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혁파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기존 주택이 시장에 나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6월 1일부터는 양도소득세가 70%를 부과하죠. 60에서 70%입니다. 그러니 이 다주택자들이 양도소득세를 예를 들면 1억 정도의 이익이 있다면 7천만 원을 세금을 내려면 내가 3천만 원 정도밖에 이익이 없는데
야, 이거 내가 세금 좀 더 내더라도 좀 기다려보자. 재산세하고 종부세를 좀 더 내더라도 정권이 바뀔 때 이건 분명히 말도 안 되는 정책이다. 그런 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왜 시장의 속성을 왜 이해를 못하고 이걸 유인하지 못하냐 이거죠. 이제 내놓고 싶어도 내놓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예를 들면 한시적으로 1년 아니면 2년 이렇게 딱 시간을 주어서 일반과세하고 그 이후부터는 정말 중과세 하겠다라고 해서 시장과 타협하는, 그래서 시장의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런 정책이 없어서 매우 이 정책이 실효성이 좀 과연 작동이 될까? 저는 그런 걱정이 된다는 것을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이 없는 서민들, 무주택자죠. 뭐 사회초년생을 포함한 서민들이 집이 없는 사람들의 내 집 마련, 이런 것이 지금 이 정부에서는 지금 꿈이 이를테면 주거 사다리가 지금 망가진 겁니다. 걷어차버렸다고 할 정도로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금융규제, 이렇게 저는 우선 새로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는 그분의 장기적인 그런 그 가능성, 그러니까 이를테면 청년들이 집을 살 때는 뭐 30년짜리 장기 모기지를 준다든가 저리로, 그리고 최초 구입할 때는 뭐 비과세 해주겠다든가, 이런 혁신적인 그런 걸 통해서 뭔가 새로운 그 금융규제 완화를 포함한 조세 규제 완화,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서민들에게는 어찌 보면 그런 스스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꿈은 없다. 무엇보다도 주택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들이 이 주택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세제 개편,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는 거, 이게 좀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 여러분, 김진수 포커스, 특히 저는 이제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을 포함한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또는 이제 아파트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렇게 도시를 재생하고 또 재건축이나 이 도시 주택을 정비하는 이러한 전문으로 공부를 하고 있고, 또 건국대학교에서 이 석사, 박사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찌 보면 이렇게 제 연구 부분, 또 저의 작지만 저희 전문성을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이러한 활동을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저의 이 내용이 좀 유익하시다면 구독도 해주시고, 또 주변에 좀 많이 좀 알려주셔서 구독과 좋아요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